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한 분께서 부갈푸스를 가려고 하면은 장비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부갈푸스는 지금 4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만 오픈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사와 산잔 쪽이나 옥고다케나 야리가다케나 아니면은 기타호다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죠. 전랜이나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월 27일 오픈하니까 4월 달은 제쳐두고 5월 6월 같은 경우는 장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냐면 가라사와 쪽이나 이쪽이 전부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 위에다가 치어야 되기 때문에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R밸류 4.0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서머레스트 에어 4.0, 서머레스트도 2.0이 있는데 초보 같은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4.0을 사나 2.0을 사나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왕 하나 사실 것 같으면 시행착오가 있기 전에 R밸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4 이상을 추천을 드리고요. 텐트 같은 경우는 자립식이 좋습니다. 왜 그러면 자립식은 바람이나 이런 데에 강하기 때문에 자립식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좀 많은 취약점이 있어요. 엄청 강하게 바람이 3000m 이상의 고산에서 야리에서 칠 때는 진짜 바람이 많이 불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똥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자립식이 좋아요. 근데 텐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겨울에는 결로가 있을 거고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와도 물방울이 내립니다. 그래서 텐트 같은 경우는 자립식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1인용, 어떤 분들은 뭐 3인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밑에서는 3인용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에 가면은 야리가다케 같은 경우는 39동만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리가다케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1인용이나 1.5인용이 자립식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6월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가져가요. 침낭을 500짜리를 가져갑니다. 500짜리를. 지금 이거는 그냥 펼쳐놔서 보관하기 위해서 펼쳐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500짜리를 갖고 다니고, 서머레스트 R밸류 4.0 이상을 갖고 다니고, 텐트 같은 경우는 MSR 어드밴스 프로2를 갖고 다닙니다. 나름대로 치기가 편해요. 그리고 지금 7월부터 8, 9월까지는 요거를 갖고 다녀요. 울트라 3. 요거 같은 경우는 말라코프스키에서 나오는 침낭인데 굉장히 사이즈가 작죠. 그리고 스틱이 필요합니다. 스틱은 여러분들 블랙 다이아몬드 스틱, 이거 선전하는 건 아닌데 제가 스틱이 두 가지예요. 레키하고 이거 있는데 요거는 카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외투 같은 경우는 패딩도 요것도 말라코프스키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작아서 요거 7월 8월 달에는 요걸 꼭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은 트라우저, 바지하고 고어텍스 자켓입니다. 왜냐면 뭐 우비가 따로 필요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고어텍스 준비물을 굳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서 우비 중에 우비를 쓰는 분들 중에 이게 보면은 저런 우비를 갖고 오는 게 있어요. 군용에 이렇게 해가지고 펄럭펄럭거리고 다니는 판초 우비 같은 거. 왜냐면 그거를 거기서는 추천을 안 합니다. 왜냐면 바람이 진짜 많이 불 때는 제가 왔는데 저 자체도 그냥 이렇게 고어텍스에 트라우저 입고 배낭을 맸는데 휘청거릴 정도의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그 판초 위를 입었을 때는 어떤 게 되냐면 말려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는 비추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5월, 6월 달에는 패딩도 약간 두툼한 거를 가지고 와요. 이것도 제가 이제 쓰다 보니까 랩 거를 하는데 이것도 압축하면 그래요. 근데 왜 자꾸만 제가 이렇게 압축하면 요만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니다 보면은 최소의 무게와 최대의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텐트 같은 경우도만 빼놓고는
나름대로 텐트도 그래요. 무지 가벼운 거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너무 가볍다고 해서 근데 가격이 비싸겠죠. 다이니마 뭐 1인용 텐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0만 원이 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굳이 필요 없어요. 예. 자, 그리고 배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전에는 미스테리엔치 조금 젊었을 때는 8년 전, 9년 전 이럴 때는 미스렌치를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 글래시어, 블랙잭 50, 또 블랙잭 80, 블랙잭 100 뭐 그러고 또 뭐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배낭의 무게도 무시 못한다. 그래서 경량화를 좀 하다 보니까 하이퍼라이트 마운틴에 나오는 다이니마 재질로 되어 있는, 왜냐면 천의 재질이 강하고 가볍고, 실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1kg도 안 된다라고 얘기지만 사우스웨스트 55리터짜리입니다. 근데 롤탑형,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 말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단지 많이 넣으면 이게 지금 어깨 부분이나 이런 게 너무 가벼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푹신하지만 약간 어깨가 조금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하이퍼라이트 마운틴이 좋은 게 뒤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놓다 뺐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트라우저나 이런 거 입었다가 왜냐면 거기는 다 변덕스러워요. 날씨가 뭐 비가 막 왔다가도 또 조금만 지나가면 쨍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계속 입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벗어서 뒤에다가 그 자켓이나 트라우저 같은 경우는 또 여기다 뒤에다 넣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한 6리터 이상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에는 스틱, 우측에는 물병 뭐 이런 어떤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어깨고리에다 보면 한쪽에는 물병을 들어가 있고요, 한쪽에는 핸드폰을 넣고 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여기 그 허리벨트 있는 가방에 선크림이나 뭐 보조 이제 이렇게 비상식량 같은 거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나름대로 좀 커요 이게. 그래서 요 사우스웨스트 배낭을 갖고 다녀요. 그리고 지금 뭐 하이퍼라이트 마운틴 쪽에 17리터 짜리부터 22리터 에베레스트부터 해서 35짜리인가 그리고 40짜리인가 그리고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도 한 4-5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달고 다니지만 기본적인 준비물은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공 커버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골프를 해외에서 치게 되면은 항공 커버가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레인 커버 역할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앞부분까지도 자꾸로 다 통으로 잠길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제가 갖고 다녀요. 그래서 요거를 씌워가지고 전부 딱 절면내면 그냥 항공에 보내면 되고요. 물병은 아주 가벼운 요게 그 하이드리 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리고 가볍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그 뭐 부갈프스 가서 물 걱정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 야리나 가라사와 산장 갈 때는 계곡이 있어서 계곡물을 해가지고 그걸로 요 필터로 해서 걸러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다녔고요. 그리고 안경, 그리고 또 하나는 버너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젯보일을 갖고 다녀요. 그전에는 그냥 조그만 버너에다가 티타늄 컵에다가 머리니까 굉장히 번거로워요. 근데 여기다가 보면은 컵하고 버너,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작은 걸 사게 되면 여기에다가 가스 넣고 이것까지 해서 딱 하면은 딱 사이즈가 맞죠. 그래서 이걸 많이 다니고,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를 갖고 다니는데 실제 저기 공항에 보면 출입할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요즘 나오는 그 전투식량 같은 경우 기초적으로 그냥 이렇게 봉지 뜯어가지고 열 나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일단 공항에서 출입이 안 됩니다. 뭐 재수가 좋아서 갖고 들어갔다? 그건 재수가 좋은 거지 뺏기면 결과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 2만 정도 되는 거는 자기가 직접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촬영 장비나 뭐 이런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는 텐트에다 넣을 수 없으니까 보조 가방 정도가 하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조 가방이 필요한 이유는 야리 같은 데 가서 텐트를 쳤다. 그래서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 가볍게 보조 가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건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수건 같은 경우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오리얼이 아니면 반바지를 한 2벌 가지고 가는데 2벌에다가 스타킹, 압박 스타킹 있죠? 긴 거. 요게 지금 좋습니다. 요게 그래서 다리통도 잡아주고 좋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요즘 최근에 골프를 치면서 많이 하고 다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도 워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요게 그냥 써가지고 목에다 놓고 다니고 또 오면은 여기다가 씌워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비상용 모자는 아주 가벼운 거. 그리고 요거 말고도 제가 고어텍스 모자를 가벼운 거를 갖고 다녀요. 왜냐면 비가 하도 오니까 그냥 그거 쓰면은 비 올 때 이거 나중에 되고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많이 갖고 다니는 게 요거 3M 장갑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수장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수장갑이 있으면 필요하죠. 근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암벽이 많아요. 그래서 야리가닷개에서 미나미닷개로 해서 기타 호닷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갈 때 암벽을 넘어 다닐 때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필수입니다.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지금 9번을 다녀봤지만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거는 비상 상비약 타이네놀, 그리고 약간의 뭐 파스 정도나, 그리고 약간의 붕대, 압박 붕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이제 만약을 몰라가지고 갖고 다니고, 타이네놀하고 마데카솔하고 그리고 일회용 밴드, 이런 건 꼭 필수적으로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소하고 어떻게 하면 뭐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5월, 6월은 500짜리에 갖고 다니고요. 그타 위에는 300짜리를 갖고 다닙니다. 그 배낭마다 차이는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발렌드라를 갖고 다니고 막 이러시는데, 실제 오리올 따른 발렌드라를 갖고 다니고, 근데 그거 부피가 크잖아요. 근데 부피를 줄이다 보니까 말라코프스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말라코프스키 산장박을 할 때도, 산장에서 할 때도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산장에 있는 그 이부자리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그냥 기회가 돼서 밖에다 잠깐 말리고 이러는, 날씨가 좋을 때 거기가 워낙 습해가지고 눅눅합니다.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깔아놓고 이거를 해서 펴가지고 거기서 산장박을 할 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으나 뭐 나름대로 최소화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면은 식량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초콜릿 같은 경우 고열량의 초콜릿이나 나름대로 이런 걸 간단하게 한 2-3개 정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투식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연료해서 하는 거 말고 파면은 비빔밥 같은 경우 물을 끓여가지고 부어서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한 2-3개 정도, 한 3박 4일 갈 때도 한 2-3개 정도 준비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야리가닥 첫날 가가지고 빨리 가면은 독구사와 이엔에서 텐트를 치고 자요. 그럼 거기서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야리사와 로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거기서부터 5.9km가 야리가닥까지니까 거기서 조금 휴식을 많이 취하고 밥을 먹고, 그러면 그 집에서 제일 비싼 게 1,300엔짜리예요. 그리고 보통 1,000엔에다가 1,300엔, 맛있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보면 카레라이스랑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실제 야리가닥에서도 보면
보통 식사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4시 전에 올라가야 밥을 제대로 사 먹을 수 있지, 뭐 6시에 간다? 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도 6시 넘으면 거기서 물도 안 팔아요. 근데 자판기 물은 8시까지는 팝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충 준비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갈 때도 이렇게 준비를 해갔고 8월 달에도 이렇게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